삶에서든 여행에서든 언제나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합니다. 그건 도저히 피할 수가 없죠. 헌데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삶의 만족도는 그 일을 어떻게 소화하는지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심리학에서 파악한 인간 본성에 따르면 그걸 잘 소화한다는 건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보통 이득에서 오는 기쁨보다 손실에서 오는 고통을 두세 배 정도 더 크게 느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했던 좋은 일은 충분히 기뻐하며 감사하지 못하고 예상치 못했던 나쁜 일은 과도하게 아파한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저는 참 본능에 충실한 인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여행을 하며 택시를 타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미국의 택시비는 한국보다 3배 정도 비쌉니다. 해서 뉴욕에서 지내는 한 달 동안 단 한 번도 택시를 타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뉴욕에서의 마지막 날 밤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저 감기 몸살 정도가 아니라 침대에 누워있기가 힘들 정도로 온몸이 아팠거든요. 숙소가 있던 뉴저지의 저지시티에서 뉴아크 리버티 공항까지 결국 택시를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손실이에요. 택시비고요. 숙소에서 공항까지의 거리는 약 16km였습니다. 비싸죠. 사실 조금만 이성적으로 계산해 보자면 저는 미국에 올 때부터 이미 그 손실 금액을 넘어서는 이득을 얻었습니다. 베트남에서 담배 한 보루를 사와서 사악하기 그지없는 미국의 담배값을 보존할 수 있었고요. 뉴욕 JF 케네디 공항에서 숙소까지 택시를 타지 않아서 13만 원 정도를 아꼈고요. 뉴욕에서는 웬만한 거리는 걸어다니면서 지하철 요금도 꽤 아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얻게 된 이득에는 충분히 기뻐하지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지출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잠깐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저와 아주 가까운 한 사람이 최근 주식 투자로 손해를 조금 보신 것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 손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주식으로 돈을 버는 건 그래서 쉽지 않은 거죠. 실적과 전망이 좋은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면 더 큰 손실이 무서워 얼른 팔아버리고 실적이 좋지 않은데 기대감만으로 오른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면 손실을 확정짓는 게 무서워 팔지 못하고 결국 더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주식시장에서는 늘 반복되고 있는 역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주식 투자든 여행에서든 삶에서든 우리 모두 본능을 이겨내는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LA에서 한 달간 쓴 모든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뉴욕에서 LA로 갈 땐 유나이티드 항공을 이용했습니다. 항공권 가격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진짜 크긴 큽니다. 뉴욕에서 LA까지 약 6시간이 걸려요. 한국에서는 동남아를 갈 수 있는 시간이죠. 뉴욕과 LA의 시차도 3시간이나 차이가 나고요. 뉴아크 공항에서는 생존을 위해 생수를 한 병 샀습니다. 근데 뉴욕의 물가가 워낙 비싸서 그런지 공항 물가가 굉장히 싸게 느껴졌어요. LAX 공항입니다. 공항에서 유니언 스테이션 역까지 가기 위해 플라이 어웨이라는 버스를 탔습니다. 제가 여행할 당시 요금은 편도 기준 9.75달러였는데 그새 올라서 현재는 12.75달러네요. 티켓은 반드시 이 어플로만 구매해야 합니다. 저는 왜 이걸 미리 알아볼 생각을 못했을까요? 공항에서 시내까지 플라이어웨이 버스를 타고 간다는 건 미리 알아본 상태였는데 저는 당연히 LA의 교통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플라이어웨이 어플로만 티켓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몰라서 눈앞에 버스를 한 번 보내고 다음 버스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숙소는 리틀 도쿄에 위치해 있습니다. 플라이어웨이 버스의 종착지인 유니언 스테이션 역에서 숙소까지는 걸어갔습니다. 대략 15분 정도가 걸렸고요. 걸어가는 길의 풍경입니다. 화면상으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살벌합니다. 이곳이 제가 한 달간 머물렀던 숙소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코리아타운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제 숙소는 개인 방이 있고 나머지 시설은 모두 공용으로 쓰는 숙소였는데 비슷한 조건에서 코리아타운이 대략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비싸더라고요. 더구나 그 정도 가격의 숙소들은 코리아타운의 중심부가 아닌 곳에 있어서 치안이 좋지 않다는 평도 많았습니다. 결국 리틀 도쿄에 숙소를 잡게 됐습니다. 비슷한 조건에서는 LA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이었어요. 실제로 코리아타운을 다녀보니까 큰 대로변에 비해 다른 지역은 치안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물론 리틀 도쿄라고 치안이 좋은 느낌이라는 건 아닙니다. 숙소가 있는 지역일 때는 아트 디스트릭트라고 불리는 지역이어서 정돈된 느낌의 건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에 당시 LA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스키드로우라는 지역이 있었거든요. 노숙자들이 밀집한 지역이라 경찰들도 진입하기를 꺼리는 지역이라고 들었어요. 그 영향 때문인지 전반적으로 리틀 도쿄 또한 동네의 기운이 썩 좋은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런 관광지 한복판은 괜찮았지만 이런 곳을 조금만 벗어나면 곧바로 분위기가 삭막해집니다. 하지만 숙박비로 한 달에 400에서 500만원 정도를 쓰지 않는 이상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아마도 현재 LA에 살고 있거나 과거 LA를 여행했던 분들 중 일부는 지금 제 이야기에 반발심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치안이 그리 나쁜 느낌이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떠나 싶으실 거예요. 제 생각에 그런 분들은 차를 보유하고 있는 거주민이거나 LA를 여행할 때 차를 렌트해서 다녔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LA는 차량 소유 여부에 따라 여행지를 바라보는 온도차가 상당히 큰 도시인 것 같습니다. LA에서는 지하철이든 버스든 탭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지하철과 버스 모두 요금이 1.75달러예요. 1.1달러인 1번 버스나 2.5달러인 438번 버스 같은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냥 모두 1.75달러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뉴욕과는 달리 환승이 됩니다. 처음 탭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2시간 이내의 모든 환승은 무료고요. 요금 상한제도 있습니다. 하루에 5달러, 일주일에는 18달러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동안 대중교통을 몇 번을 이용해도 5달러 이상은 결제되지 않는 거죠. 저는 LA에서 한 달간 총 30회를 이용했는데 그중 17회가 무료였습니다. 엔젤스 플라이트도 탭카드로 결제가 되고 탭카드로 결제하면 할인까지 됩니다. 무료로 운영하는 버스도 있습니다. 대쉬라는 버스인데 레이크 헐리우드 공원 아래쪽 동네에 갈 때 그리고 그리피스 천문대에 갈 때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버스입니다. 아마도 라라랜드 팬들이라면 반드시 한 번은 타실 텐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LA의 대중교통은 뉴욕의 대중교통과 비교하면 꽤 저렴한 편이었어요. 문제는 치안입니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대충 뉴욕하고 비슷한 수준이겠거니 했는데 뉴욕보다 더 안 좋은 느낌이었어요. 혹시 돈을 좀 써도 되는 분이라면 차량을 렌트하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걸 권유하고 싶습니다. LA에 오기 전에 한 달간 렌트를 할까 고민하기도 했는데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한 달 숙소비 정도가 들길래 바로 접었고요. 다만 아쉬운 건 택시를 타야만 갈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 몇 번을 고민하다가 포기했던 부분입니다. 영화 라라랜드에서 All Lovely Night라는 노래가 울려 퍼지던 언덕인데요. 구글맵에는 캐시스 코너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곳입니다. 당연히 찍은 게 없어서 그리피스 천문대의 풍경으로 대체할게요. 제가 All Lovely Night 노래가 나오는 그 씬을 참 좋아하거든요. 서로에게 아무런 떨림을 느끼지 못했다는 가사의 내용과는 반대로 서로에게 떨림을 느끼기 시작했던 그 설레임이 서려있던 LA의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곳인데요. 구글맵의 로드뷰로 보면 이렇습니다.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없고 걸어갈 수는 있는데 대로변을 기준으로 왕복 4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무엇보다 영화 속 풍경을 재현하려면 해질녘에 가야 하는데 LA에서 그 시간에 그 장소를 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일 것 같았습니다. 유일한 방법이라면 택시를 타고 그쪽으로 가서 기사분에게 대략 10분에서 20분 정도 대기해달라고 부탁한 뒤에 같은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수밖에 없는데 숙소를 출발지로 해서 대략 계산해 보니까 20만원 정도가 나오겠더라고요.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뉴욕을 떠나는 날 썼던 택시비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 뉴욕에서 지내는 한 달간 아낀 덕에 발생했던 이득은 생각하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LA에 도착해서 대략 일주일 동안 또 하나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기도 했거든요.
LA에 도착한 후 몸이 어느 정도 회복할 때까지 9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편집을 하기 위해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누운 채로 보냈어요.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잖아요. 마트에는 가야 했습니다. 한번 다녀오면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몸보신이 절실했죠. 그 때문에 계획에 없던 지출이 몇 번 발생합니다. 미국인들의 입맛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나고 자란 제 입맛에는 참 별로였습니다. 김치볶음밥이 이럴 수는 없거든요.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김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분이 만든 게 아닌가 싶었어요. 아무튼 그저 시리얼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먹은 건데 여러분께서는 먹지 마세요. 마트에서 우연히 분홍 소세지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몸보신으로 딱이다 싶었습니다. 어릴 적에 꽤 좋아하던 반찬이거든요. 그리고 역시 한국인은 라면이죠. 예전에 유럽 영상들에서 언급했듯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은 해외에서 먹는 라면입니다. 그 어떤 레시피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 당시 예상치 못한 지출에 몸과 마음이 모두 아팠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뉴욕에서와 마찬가지로 시리얼과 우유로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간식으로 초코파이를 먹기도 했고요. 이게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파는 초코파이보다 더 달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확실히 LA의 마트 물가는 전반적으로 비쌌습니다. 저는 리틀 도쿄 마켓플레이스라는 곳에서 장을 봤는데요. 이름처럼 아시안 마켓입니다. 우선 숙소와 제일 가까운 곳에 있었고요. 주변의 편의점이나 소규모 마켓보다는 훨씬 저렴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다이소에도 한번 갔습니다. 참고로 LA에서는 9.5%의 소비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상품에 붙어있는 가격에는 소비세가 빠져 있다는 거죠. 근데 마트에서는 소비세가 면제되는 품목도 있더라고요. 계산서를 보니까 음료수, 도시락, 그리고 봉투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는 소비세가 붙지 않았습니다. 참고하시고요. LA에서 지내는 한 달 동안 대부분의 끼니를 마트에서 사온 품목들로 해결하며 쓴 금액입니다. 여행할 때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LA에 있는 준수한 레스토랑을 기준으로 $290 정도는 약 2번 정도 외식을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렇게 보면 참 많이 아꼈죠. 제가 외식 금액을 아는 이유가 있어요. 저 역시 LA에서 어쩔 수 없이 외식을 3번 했거든요. 제가 LA에 온 가장 중요한 이유, 바로 영화 라라랜드 때문입니다. 영화에 나왔던 두 곳의 레스토랑을 찾았는데요. 첫 번째로 찾은 곳은 라이트하우스 카페입니다. 오직 촬영 때문에 갔고 솔직히 촬영 허락을 구하기 위해 음식을 시켰습니다. 햄버거를 먹었고요. 참고로 음식 중에는 햄버거가 제일 저렴했습니다. 이때가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외식을 한 터라 미국의 레스토랑에서는 주문부터 결제까지 오직 한 명의 서버를 통해 진행하는 문화가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 처음 메뉴판을 준 종업원분이 제 전담 서버였는데 그걸 몰랐던 저는 다른 종업원분한테 주문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때 처음 메뉴판을 줬던 제 전담 서버분이 다가와서는 매우 상냥하고 친절하게 그 문화에 대해서 알려주더라고요. 이분이 제 전담 서버였습니다. 아주 고마운 마음으로 팁을 지불할 생각을 했는데 계산할 때 보니까 팁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해서 제가 먼저 음식값의 20%를 팁으로 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찾은 곳은 스모크하우스 레스토랑입니다. 영화의 처음과 마지막에 나왔던 곳이죠. 여기서도 제 전담 서버분이 무척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역시 기꺼운 마음으로 팁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계산서에 팁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서버분이 제게 요구하지도 않더라고요. 계산할 때 팁을 드리고 싶다고 말하면서 보통 팁을 낼 건지 여부를 먼저 물어보지 않나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에 대해 서버분의 대답은 캘리포니아의 레스토랑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바뀌었다고요. 물론 서버분의 개인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제가 LA에서 들렀던 모든 가게는 다 그랬습니다. 인앤아웃 버거에서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을 할 때도 팁에 대한 항목이 없었거든요. 참고로 뉴욕의 맥도날드에서는 그 항목이 있었습니다. 일반 레스토랑에 비해서는 싼 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인앤아웃 버거 역시 비싸긴 하죠. 카페에는 딱 2번 갔습니다. 라이트하우스 카페가 있는 허모사 비치에 갔을 때 한참 낮 풍경을 촬영한 뒤에 저녁을 먹기 전까지 시간을 때우기 위해 한번 갔고요. 카페 보나파르트라는 곳에서 오늘의 커피를 마셨습니다. 생각보다 가격이 싸더라고요. 허름한 카페여도 바닷가 근처에 있는 카페니까 그리고 미국이니까 비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역시 먼저 팁을 요구하지는 않았고 그냥 제가 직접 받아서 오는 거라 저도 팁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브로드 미술관 앞에 있는 카페 트럭에서 샤케라토를 한 잔 마셨습니다. 저처럼 커피 맛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아이스 라떼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커피 수혈은 베트남에서 잔뜩 사왔던 믹스 커피로 해결했어요. 가급적 카페에서는 돈을 쓰지 않기 위해 애를 썼죠.
한국에서 지낼 때의 삶을 생각하면 이렇게나 카페에 가는 걸 자제한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태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들과 대강 앞으로 쓸 거대한 금액을 떠올리다 보면 자제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자제해야겠다는 생각을 매 순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코 자제할 수 없는 품목도 있죠. 뉴욕의 물가 영상에서 소개했던 줄이라는 전자담배가 LA에서는 훨씬 더 비쌌습니다. 뉴저지하고 LA에서의 가격이 다른 건 이해하겠는데 LA 내에서도 같은 제품의 가격이 가게마다 다른 건 참으로 요상하다 싶었습니다. 우선 뉴저지의 숙소 근처의 담배 가게에서는 4개의 팟이 들어있는 한 팩의 가격이 $18였어요. 거기에 뉴저지의 소비세 7%가 붙으면 한 팩당 $19.26죠. 근데 LA의 다운타운에 있는 코스모 스모크 샵이라는 가게에서는 한 팩당 $25.99였습니다. 여기에 LA의 소비세 12.5%가 붙으면 $29.24가 되죠. 근데 나중에 한인타운에 갔을 때 우연히 들어간 헤븐 스모크 하우스라는 가게에는 같은 제품을 소비세를 포함해 $27에 팔더라고요. 아무튼 LA에서는 연초 담배 4갑을 포함해 담배값으로만 $242.28를 썼습니다. 흡연자에게 담배는 필수제라서 어쩔 수 없이 써야만 하는 품목이기는 하지만 미국의 담배값은 정말이지 어마어마했던 터라 필사적으로 흡연량을 줄이기 위해 애를 쓴다고 쓴 게 이 모양입니다. 아무튼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담배는 절대 배우지 마세요. LA에 오면 보통은 디즈니랜드를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라라랜드에 가야겠죠 해서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일단 기념품 매장으로 들어와서 잠시 투어에 대한 설명을 듣고요. 그 다음 카트를 타고 야외 세트장들을 둘러봅니다. 참고로 야외 세트장에는 제가 아는 드라마가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실내 세트장을 구경하는 걸로 투어가 끝납니다. 이게 투어 비용인데요. 너무 비쌉니다. 심지어 라라랜드의 촬영지들은 투어가 끝난 후 제가 직접 걸어다니면서 촬영한 겁니다. 투어 목록에는 라라랜드의 세트장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큼 라라랜드를 좋아하지 않는 분이라면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항목으로 묶어 분류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우선 빨래는 숙소 내에 있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이용했습니다. 한 번 이용하는데 $4.25니까 동남아를 제외하면 그리 비싸다고 할 수는 없는 가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아메리카 대륙 여행에서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1,000를 인출했는데 안타깝게도 수수료가 무료인 곳은 없더라고요. 제가 트래블 월렛, 트래블 로그, 토스 카드 이렇게 3가지 카드를 들고 다니는데 그 3카드는 모두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ATM에서 인출 수수료로 $4가 들었습니다. LA에서 머물렀던 한 달은 제 생에 아주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 깊고 진한 감정들이 충돌하던 순간이 많아서 그런지 가끔 LA 여행이 어땠냐는 질문을 받게 되면 선뜻 뭐라고 답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라라랜드를 비롯해 LA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나 드라마를 무척 좋아하고 돈을 조금 쓸 각오로 차량을 렌트하거나 이동은 오로지 택시를 이용하며 가격이 꽤 비싼 단독 숙소에서 머물 계획이라면 LA는 꽤 훌륭한 여행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조건들이 충족됐다면 LA의 날씨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즐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다만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할 수 없는 분이라면 오늘 제 영상을 통해 감안해야 할 부분을 점검한 후에 여행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LA에서 한 달간 쓴 총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이제 20년 전 사귀었던 옛 여자친구가 살고 있는 나라로 갑니다.